반갑습니다. 2019 학년도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4월 해설 강의에 오셨습니다. 저는 수학가영의 최은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죠. 총평 듣고 그래 내가 이런 부분은 부족했구나. 이런 건 내가 그래도 어려웠다는데 잘 풀었네. 요런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구나. 이런 거 생각하고 오셨어요. 네. 이제 이번 강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할 때는 항상 그래요. 마음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정말 하고 무표정하게 얘기해야 되나. 뭘 해도 시험을 못 본 친구들은 웃으면 웃는 대로 기분이 나쁠 것 같고, 제가 또 시무룩하게 있으면 선생님까지 저러니까 기분 나빠 이럴 수 있을 것 같고, 참 조심스럽습니다. 선생님 또한 아침부터 시험지를 받아들고 고민도 많이 하고 열심히 연구도 해보고 정말 바쁘게 이 시간에 이제 해설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시험이 끝나고 딱 오면 선생님이 짠 하고 등장할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첫 번째 문제부터 풀이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보충을 해야 되는지 등등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무뚝뚝한 표정과 웃는 표정 중에 웃는 표정을 선택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시험이 끝이 아닌데요. 진짜 시험도 아니고요. 우리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잘해보자는 의미로 더욱 힘차게 웃으면서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1번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요,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극한값 계산하는 문제죠. 사실 우리 너무너무 많이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3분의 4야 해서 눈으로도 그냥 시험지를 보자마자 인쇄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해 라고 넘기면서 바로 그냥 답을 쓰는 그런 정도의 문제죠. 굳이 원리를 따지고 들자면 사실상 3x의 3분의 1 밖으로 빼주시고 2의 4x제곱의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 4x제곱의 4가 필요한 거니까 4를 준 만큼 위에다가 곱해주면, 그쵸? 요게 1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3분의 4로 간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너무너무 많이 했고 실제로도 많이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바로 3분의 4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 또한 눈으로 풀고 바로 답을 체크했어야 되는 문제죠. 6분의 13파이다 그랬을 때 코사인 2파이의 6분의 파이만큼이 더 있는 상황인 거죠. 코사인은 주기가 2파이니까 그렇다면 코사인 6분의 파이구나. 코사인 6분의 파이는 30도를 계산해야 되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분의 루트 3이다 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교재 프린트에 5번이 되겠고요. 자, 3번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시험부터 이제 기하 벡터 부분이 들어간 거 맞죠? 그 중에서도 맨 앞부분에 있는 세 가지 곡선에 대한, 평면 곡선에 대한 문제들이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첫 번째 문제고요. 타원에서 장축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우리 타원에서 장축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었더라? 요것도 사실은 눈으로 바로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죠. 굳이 따지고 본다면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장축 2a라고 얘기했어요. 요 a를 따서 그렇다면 물론 a 양수, 그렇다면 4 곱해서 답은 8이 되겠죠. 요거까지도 여러분 바로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점짜리 문제였고요. 이제 다음 문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요. 네 번째 문제는요.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2의 그래프가 점 a, A를 지난다. 이 문제는 그냥 로그 함수 그래프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하더라. 1은 로그 2의 a에 더하기 2더라. 따라서 로그 2의 a는 마이너스 1이더라. 그렇다면 a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이구나. 끝이죠. 물론 진수 조건에 의해서 a가 진수 조건도 아니네요. 그냥 x에 들어가는 값이지만 그냥 점이라고 했으니까 굳이 진수 조건 같은 건 염두에 둘 필요는 없고요. 워낙 쉬운 문제라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번으로 가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에 대해서 이 리미트 값이, 극한 값이
4분의 1 마이너스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알고 보니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히 미분 계수죠. F'A,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결국에는 fx의 도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뭐의 미분? 몫의 미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x-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정도는 거의 우리가 공식으로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F'A는 A-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게 바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결국은 A-2의 제곱이 4란 얘기고요. 그렇다면 A-2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A는 4 아니면 마이너스 2를 계산하면 0이 되거든요. 그런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만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럼 이제 6번으로 가서 이번 시험은 특징에 미적분투가 모조리 들어갔잖아요.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풀 다 들어간 데다가 이제 확통 조금, 기백 조금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4월 모의고사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뭐 총평에서도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미적분투가 여러분한테 진짜 수능에서도 가장 어렵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전범위는 아니지만 나름 어려운 문제들이 수능에서도 어려운 소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 이제 끼케야 기하 벡터에서 문제 하나 정도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라 이번 시험에 이런 전체적인 범위는 전범위는 아니지만 기백과 확통이 일부만 들어가긴 했지만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은 범위가 좁아서 어려웠던 게 아니라 실제 수능에서도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어찌됐든 또 중요한 문제들은 또 여전히 또 중요하게 이렇게 나오고요. 기본적인 적분 문제 항상 나오는 유형이고요. 자, 어떻게 계산하실까요? 그쵸. 이건 사실 연습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바로 되면 가장 좋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요거니까 분모만 보면 x의 2분의 3제곱이죠. 그런데 마이너스 1제곱인 거 아니에요. 그쵸? 분의 1이니까 요거를 적분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에 더하기 1 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죠. 그걸 가지고 1부터 16까지 계산해주자 이 얘기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의 마이너스 제곱은 x분의 1인데 2분의 1제곱이니까 루트가 되죠. 그래서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1부터 16까지 다시 한번 계산을 시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2 앞으로 빼주시고요. 루트 16분의 1에서 루트 1분의 1이 돼서 얘가 4분의 1이 되네요. 이건 1분의 1이고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한 꼴이 되니까 2분의 3이야 해서 적분값을 계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됐죠? 찬찬히 계산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실수는 좀 할 수 있어요. 마음이 급하다 보면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 쉬운 문제에서 실수를 해버리면 남들은 맞는 문제를 내가 틀리는 거라서 점수가 곱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실수 안 하시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7번은 매개변수 미분이죠. 자, 매개변수를 나타내진 함수는 미분을 어떻게 하더라? 그쵸. dy, dx니까 dy, dt를 dx, dt 마치 dt로 나눈 것처럼 매개변수 미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y를 t에 대해 미분해서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x를 t에 대해 미분해서 또 분모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3t 제곱에 플러스 6이고요. 이쪽은 2t에 더하기 t분의 1이 되겠네요. ln t 미분하면 t분의 1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t가 1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때 t 자리에 1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분자는 9고요.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9가 돼서 정답은 3이야 라고 정리하시면 또 7번도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제가 진짜 천천히 혹시라도 뭐 개념을 잊어버려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천천히 해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푸는데도 10분도 안 걸렸어요. 저는 다 쓰면서 하고 딴 얘기도 막 하고 출제 경향도 얘기해주고 하면서 했는데도 여러분은 더 빨리 푸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야 나중에 29번, 30번, 21번, 20번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자, 8번 보시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 fx가 있더라. 그럴 때 이걸 만족시킬 때 f'4를 구하래요. 뭐죠? 합성함수 미분이죠. 속미분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f'의 5x-1이고요. 이 안에가 속미분, 합성함수니까 안에 걸 더 미분하면 5가 되고요. 이쪽 양변을 미분해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지수함수는 미분하면 그대로 들어오고요. 그렇죠. 요 안에 것도 속미분을 해주면 2x가 되겠죠. 따라서 f'4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4가 되는 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x에다 누구 대입하면 될까요? 1 대입하면 그렇지. 따라서 5의 f'4가 x에 1을 넣으면 나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의 0제곱에다가 2가 되겠죠. 따라서 요건 어차피 1이고 f'4는요 5로 나눠주니까 5분의 2야. 그래서 8번 문제 정답은 5분의 2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9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미적분투가 풀 범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미적분투에서 중요한 개념들은 다 한 번씩 건드리고 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미분법의 종류별로 다 나왔잖아요. 그쵸? 실제 수능에서는 그렇게 다 건드리지는 못하죠. 아무래도 기백이나 확통에서 쉬운 문제, 뭐 어렵진 않은 문제지만 골고루 내야 되기 때문에 다 건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번 시험은 거의 미적분2의 거의 잔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미적분2 잘 공부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9번 볼게요. 자연수 7을 같은 자연수가 3개 이상 포함되도록 이제 확통해서 분할 분배, 분할 쪽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7을 같은 자연수가 3개 이상이 포함되도록 나눈다는 거는 일단 3, 3, 3 포함하기는 못하죠. 4, 4, 4 당연히 안 되고 4, 3, 10이니까 이미 넘어가고 3, 3은 9하니까 이미 넘어가고 2를 3개를 더한 거는 어때요? 가능해요. 이렇게, 그쵸? 같은 자연수 2가 3개 들어간 거. 3개 이상이니까 더 많아도 되지만 더 많을 수도 없어요. 그쵸? 7까지 채우려면. 2는 끝났어요. 그러면 1을 3개 포함하면서 가는 거는 맨 뒤에 누구? 그렇지. 4까지 가능하죠. 그러면 이 1, 3개가 최소 3개 이상이니까 4개도 되고 5개도 다 되거든요. 그럼 결국엔 요걸 포함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쪼개지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결국엔 이 4의 분할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4를 분할하면 4 자체도 되고요. 아니면 2개짜리 분할인 3일이나 2도 되고요. 3개짜리 분할인 211도 되고요. 그리고 4개짜리 분할인 1111도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면 결론은 4의 분할이 총 5개거든요. 그쵸? 결론은 111을 포함해서 5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고요. 요 위에 있는 분할, 2 낀 분할, 이 3개 낀 분할이 하나가 있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총 다 합하면 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6개가 총 분할의 수가 되겠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분할은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이렇게, 이건 마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일부 분할을 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소분할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또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일일이 분할을 다 하지 않아도 좀 더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0번으로 갑니다. 자, 10번 문제는요. 삼각함수, 그중에서도 코사인 함수 그래프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사인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주어진 함수에서 A랑 B의 값을 추측할 수 있는지예요. 일단 이 코사인 함수는 Y축으로 이동을 했나요? 안 했나요? X축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코사인 함수는 X축, Y축으로 평행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코사인의 개형은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원래 코사인의 개형이 이거잖아요. 여기. 그쵸? 원래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옆으로 지금 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평행 이동을 안 했대. 그럼 옆으로는 안 갔다는 거네? 그러면 대칭 이동을 했다는 얘기죠. 결론은 요 그래프를 뒤집어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따라서 이 문제는요. 요 A 값이 음수라는 얘기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최대값인 3을 보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죠. 여기는 3이겠죠. 그러나 음수니까 마이너스 3이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bx에서 b를 구하시는데요. 주기를 따져봐야겠죠? 한 주기가 지금 파이네요. 맞아요. 따라서 여기를 2파이로 놓고 구한, 즉 x는 b분의 2파이, 요게 지금 주기인 파이가 된다는 의미죠. 파이만큼을 갈 때마다 한 주기가 되는 거니까 지금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니까. 따라서 파이를 없애버리면 b는 2가 되겠죠. 그렇다면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2가 돼서 여기에다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gx는요. 2의 사인에 x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요게 없다면 2하고 마이너스 2가 최대 최소고요. 3을 밑으로 뺀 거니까 마이너스 1하고 3을 평행이동을 밑으로 마이너스 3 시킨 거잖아요. 마이너스 5.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우리는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였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번으로 또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뭘까요? 이 문제는 그래프가 있네요. 그렇죠? 두 개가 다 지수함수 그래프를 줬네요. 그리고 나서 그래프에서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만약에 그래프를 안 그려줬어도 여러분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그래프는 그리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운이 좋게도 그래프를 주었기 때문에 함수의 개형만 가지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fx고요. 그 다음에 gx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2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일단 gx가 요 그래프거든요. y축과 만나는 건 x가 0일 때잖아요. 그래서 x에다 0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좌표는 0,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0을 넣어주시면요. 3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y절편 역시 3분의 1이고 0,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건 이 삼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C점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를 밑변으로 본다면 높이는 띠리리리리리릭 점선으로 연결해서 요 길이가 바로 높이가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두 식을 이제는 연립하게 되죠. 3분의 2의 x제곱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요. 3을 양변에 곱해서 이제 정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2의 x제곱은 3에다가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러면 2의 x제곱을 넘겨보면 잘 안 보이면 치환하셔도 되고 잘 보이면 그냥 해도 돼요. 치환을 한번 해볼까요? t는 3t 마이너스 6이니까 2t가 결국은 6이 되는 거라 t가 3이에요. 그쵸? 그럼 t가 3이란 얘기는 2의 x제곱이 3인 거니까 결론은 x가 뭐예요? 로그 2의 3이죠. 그쵸?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일단 요 길이가 로그 2의 3이 됐다는 거죠. 됐나요? 왜냐하면 요 시점에 x의 좌표를 알아야 높이를 구하는 게 맞죠. 그래서 구했고요. 그러면 이제 목표한 넓이를 구할까요? 넓이는요. 2분의 1에 곱하기 밑변 마이너스 1이랑 3분의 1 사이의 거리는 3분의 4죠. 그리고 곱하기 로그 2의 3이죠. 이렇게 이제 계산이 가능하죠. 그리고 나서 계산 간단히 해주시면 3분의 2의 로그 2의 3이야. 이렇게도 가능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3분의 2의 로그 2의 3에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넘겨서 12번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12번 문항은 A, B에 대한 영역을 집합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겹치는 부분이 원소가 5개래요. 근데 전체적으로 집합이 정수의 부분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에 해당되는 정수가 5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K를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A랑 B에 해당되는 각각의 조건을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로그 2의 x 더하기 1이 K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 더하기 2는 2의 K제곱보다 작거나 같고 x는 2의 K제곱에서 마이너스 1을 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요거는 일단 로그를 합쳐야겠네요.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합칠 수 있고요.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요. 그럼 로그 2를 밑으로 해서 합쳐보세요. x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는 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렇게 계산한 게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2를 밑으로 깔면 4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우리 이런 거 너무 아무렇지 않게 2를 이렇게 밑으로 깔아서 요렇게 없어지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 그대로 내리고 요거 4 하면 되죠. 밑이 2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요. 됐죠? 그러면 조금 더 정돈을 하면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3, 2에 맞불이 돼서 x는 3 이상이거나 x는 마이너스 2 이하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얘들아, 로그는 진수 조건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그러니까 x는 당연히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되고요. x는 당연히 2보다도 커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 중에 둘 중에 더 작은 범위, 공통 범위인 2보다 큰 범위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2보다 큰 범위에서만 생각을 할 건데 요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사실은 요거 필요 없죠. 우리는 2보다 큰 것만 생각할 거니까 결국엔 요 범위가 B의 범위라고 생각해도 문제 없고요. A의 범위랑 만나는 부분이 5개의 정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분명히 A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요 점은 요쯤에 있어서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이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했을 때 요렇게 요 안에 정수 5개 들어가는 형상이 돼야 되는 거 알겠지? 그쵸? 그러면 정수는 셀 수 있잖아요. 3, 4, 5, 6, 7 5개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은 7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같아도 되고요. 그쵸? 그런데 8까지 들어와 버리면 안 되잖아. 그럼 정수 개수가 5개가 넘어가니까 8보다는 작아야 돼요. 근데 사실은 K가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려면 7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등식을 풀더라도 그렇고 사실은 그렇죠. K가 자연수인데 요거 전체 계산해서 자연수 안 나올 순 없죠. 그래서 사실은 요 사이에 있는 자연수인 7이라고 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2의 K제곱이 결국 8이 되는 거고요. 이게 7이니까 결국 K는 3이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3이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 13번으로 가서 방금 이제 로그 부등식을 풀어봤고요. 지금은 이제 적분 문제네요. 이런 문제는 진짜 자주 보는 문제인데 이런 거 나오면 항상 제가 어떻게 하라고 강조를 했었냐면 양변을 미분하자. 어떻게 해야 될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럼 미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적분 구간 안에 상수가 껴있으면 얘를 치환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상수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함수가 x에 관한 함수인데 x가 적분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건 이거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 해서 계산이 돼서 결국엔 x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는 치환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양변을 미분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양변을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건 그냥 쓰시고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를 미분하는 거죠. 왜냐하면 곱의 미분이니까. 그리고 나서 3의 x제곱을 미분하면 3의 x제곱에 ln 3 되죠? a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없어지고요. 요거 미분하면 x가 밀려 들어가서 x의 f'의 x야 요렇게 정리가 되죠. 그런데 정말 기분 좋게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fx는 결국 요 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a를 구해서 a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a는 어떻게 구하지? 자, 여기를 보고 적분 구간을 일치시켜주면 식이 하나 나오죠. 흔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 주어진 스타식에다가 x자리에 0을 넣어보는 거예요. 0을 넣는 이유는 여기 0을 넣으면 0이 되고 3의 0제곱이고 a가 되는데 0을 넣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적분 구간이 0부터 0까지 일치했기 때문에 이 적분값이 0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쵸?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요걸 가지고 와서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을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 x자리에. 그럼 요 자리에 x자리에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3분의 1의 ln3이 되겠죠. 정답은 이거죠. 3분의 ln3. 그래서 정답은 있네요. 4번에 있네요. 어렵지 않게. 자, 이제 좋은 상황은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4점짜리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점도 근데 일부는 엄청 쉬운 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 이번 시험이 전체적으로는 시간만 제대로 안배를 잘했다면 제가 봤을 때 30번 빼고는 어렵진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마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 배분의 중요성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14번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렇게 보면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막상 이걸 풀어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실래요? 집합이 있는데 1부터 25까지 자연수가 있대. 근데 거기서 내가 1과 2는 모두 포함을 하고 싶어. 그럼 최소한 원소의 개수는 2개는 된다는 얘기네. 거기에다가 원소의 개수가 홀수가 되는 부분 집합을 꾸려보고 싶은 거야. 그쵸?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홀수라는 건 1, 3, 5, 7, 9, 땡땡땡땡땡, 23, 25까지 이렇게 되는 부분 집합을 꾸려보고 싶은 거지. 근데 1은 안 돼요. 어차피 1, 2를 무조건 포함하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일 리는 없어요.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3개더라. 그렇다면 그럼 어떻게 뽑았단 얘기지? 얘들아, 여기 홀수가 1부터 25까지 있는 홀수들 중에서, 그지? 25개 중에서 1, 2는 무조건 뽑아놓고 그럼 3부터 25까지니까 즉 23개거든요. 그쵸? 23개 중에서 뽑는 거예요.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3개잖아? 그럼 이미 1하고 2를 뽑아놨으니까 23개 중에서는 한 개만 뽑아주면 원소의 개수를 홀수로 맞출 수 있는 거죠. 3개로. 1, 2는 있고 하나만 더 뽑아주면. 근데 여기 원소가 홀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소의 개수가 홀수라고요. 그쵸? 그 다음에 5개를 만들고 싶으면 이미 1, 2가 뽑아져 있어. 2개가. 그럼 나머지 3개만 더 뽑으면 되잖아요. 23 컨비네이션 3인 거예요. 그럼 7개를 뽑고 싶으면 이미 1, 2를 뽑아놨으니까 5개만 더 뽑으면 되잖아. 그래서 23C5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25개를 뽑으려면 23개 중에 23개만 더 뽑아놓으면 25개가 완성이 되겠네? 따라서 요렇게 다 더하면 되겠죠.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따라서 요들의 합을 구하는 거네요. 허허, 이거 우리 많이 했는데. 이항계수의 성질 정리할 때 많이 했던 거죠. 1 플러스 x에 23제곱을 전개한 다음에 이거 기억나요?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쭉 한 다음에 여기다 1 넣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해? 그 두 식을 더하거나 두 식을 뺐을 때 이런 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 1을 넣으면 2의 23제곱이고 연속된 이런 개수들의 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도 연속된 수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뿔마가 번갈아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 두 식을 홀수만 필요하니까 뺀다는 거였죠. 그러면 2의 23제곱인데 이게 다 빠지니까 홀수 번째는 다 남는 거예요. 요 뒤에가 홀수인 거는 23C, 3 이런 식으로 끝까지. 그게 2개씩 남는 거죠. 더하니까. 그러니까 요거 나눠줘 버리면 뭐예요? 2의 22제곱이죠. 그게 요거라고. 홀수의 합. 요거. 해서 다 더한 거. 따라서 정답은 2의 22제곱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걸 거의 외우다시피 나중에는 해서 써먹긴 하는데요. 혹시라도 시험 순간에 생각이 잘 안 났다.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이렇게 유도할 수만 있으시면 돼요. 시간이 좀 걸려서 아쉽긴 하지만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내는 부분이고요. 사실 요 홀수의 합, 그쵸? 뒤에가 홀수인 거. 수능에서도 종종,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뭐 요거보다는 사실은 오히려 이항 정리해서 이항 계수를 구하는 이번에 문과시험에 나왔지만 나영에서는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가끔 활용해서 이렇게 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문제.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1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두 점이 있는데 쌍곡선이 있어요. 오, 기백 문제가 나왔어요. 쌍곡선 위에 있으면서 일사분면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각도가 90도다.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AP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결론은 그림을 살짝 그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쌍곡선이잖아요. A제곱, B제곱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쌍곡선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초점이 뭐가 될까요? 둘을 더해주면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16. 이게 C제곱이 돼서 결론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정리했다고 쳤을 때 이쪽이 4랑 이쪽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정해준 A랑 B라는 점이 바로 그 점이 되겠죠. 결국 초점을 준 겁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쌍곡선 위에 있으면서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 P가 하나가 있대요. 그런데 이 P라는 점을 기준으로 A가 이거고 B가 이거거든요. 그러면 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각도가 뭐래요? 90도래요. 되나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원점이 중심이 되면서 이 AP에 이렇게 접하는 원, 그 원의 반지름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좀 90도 같지가 않죠, 좀 90도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좀 그려볼까요? 자, 뭐 이 정도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좀 90도 같죠, 그래도?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에 접하니까 원이 조금 더 작아지겠네. 뭐 아무튼 이런 원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필요한 건 어쨌든 이 원의 반지름 구하는 거니까 원의 중심에서 접한다고 했잖아, 직선에. 그러면 당연히 그 접점까지를 이어요. 그럼 그 각도가 당연히 90도라는 걸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배웠거든요. 그리고 이미 고등학교 와서도 너무 많은 문제에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90도예요. 그러면 여기도 90도라며 문제에서 그러면 결국 이 삼각형과 이 작은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겠네? 그런 판단이 드시는 거죠.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반지름을 알고 싶으면 여기를 구해서 닮은 비를 이용하면 되겠네. 그런데 사실 닮은 비가 몇 대 몇이야? 여기가 4고 여기도 4니까 전체는 8이거든요. 그러니까 닮은 비가 1대 2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그러니까 내가 요 길이만 구하면 그거 반으로 쪼개면은 반지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를 제가 임의로 그냥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임의로 B라고 할게요. 그냥 미지수를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얘들아, 우리 쌍곡선이라는 거에 그 정의에 의해서 A랑 B를 빼면 얼마가 나오지? 이게 2배, 2의 제곱이잖아. 요거의 2배가 나와야지. 그래서 4가 나오는 거죠. 됐어요? 여기 있는 이 A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건 제가 정한 미지수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실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거든요. A제곱에다가 B제곱을 더하면 전체 길이인 8의 제곱인 64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와서 문자식을 좀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B거든요. 그래야 일을 2번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A 자리에다가 B 더하기 4라고 놓고 그걸 대입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따라서 대입해 주시면 B 더하기 4의 제곱에 더하기 B 제곱에 마이너스 64가 0이고요. 그쵸? 따라서 B 제곱에 8B에 16에 B 제곱에 64가 0이죠. 2B 제곱에 더하기 8B가 되고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8이 되나요? 따라서 B 제곱에 4B에 마이너스 24가 0이 되겠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면 B는요.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28이니까 4 곱하기 7, 2루트 7이죠. 마이너스일 수는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루트 7이 되겠죠. 이게 이제 B의 길이가 되는 거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요? 요 반지름이었잖아요. 반지름은 요거의 정확히 반.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7이라는 값을
정확히 2로 나눠서 정답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7이야 해서 이 문제는 반지름의 길이 2번 루트 7 마이너스 1로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기하 벡터에서 평면곡선, 그 중에서도 쌍곡선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모든 쌍타포를 다 건드릴 수는 없고요. 문제수가 제한적이니까. 이번에 이제 범위가 워낙 제한되어 있으니까 쌍타포를 골고루 건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제 수능에서는 그 중에 이제 번갈아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1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곡선이 두 개가 있고요.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래요. 넓이.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줬네요. 그래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바로 위에 곡선에서 아래 곡선을 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너무 별거 아닌 생각인데 문제는 함수의 모양이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 스킬을 보고 싶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위에 있는 식인 sin x에 ln x 곱한 거에서 x분의 코사인 x 계산한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적분을 하겠다는 거죠. 적분을 할 때 기본적인 스킬은 뭐죠? 서로 미분 관계에 있거나 뭔가 관련이 있는 식이 아니에요. 예, 전혀 관련 없죠. 그러면 그쵸. 이런 경우는 부분적분을 하셔야죠. 어떤 함수를 적분하기 좋은 함수인지 어떤 함수는 미분하기 좋은 함수인지를 구분해서 하셔야죠. 부분적분의 단계는 지삼다로였어요. 지수함수, 삼각함수, 다항함수, 로그함수. 일로 갈수록 다시요. 이쪽으로 갈수록 적분이 쉬운 거죠. 지수함수 사실은 2의 x제곱 이런 거 그냥 나오니까 적분하면 이쪽으로 갈수록 적분이 쉬운 함수예요. 따라서 사인과 ln이 만났다. 그럼 누구? 로그보다는 삼각함수가 앞서죠. 그래서 얘를 적분할 녀석, 얘를 미분할 녀석. 요거는 사실은 여기서도 구분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요걸 하다 보면 계산을 실제 해보시면 부수적으로 얘가 같이 없어져요.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까지 안 하더라도 요것만 갖고 부분적분을 진행하셔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를 쪼개긴 쪼개요. 서로 연관이 없으니까 두 개를 같이 적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계산이. 그쵸? 그리고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일단 쪼개요. 먼저. 아 그래 그럼 따로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진행은 하는데 요거를 적분할 녀석이랑 미분할 녀석으로 구분하고 부분적분은 시작을 먼저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적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x잖아요. 그리고 미분은 그냥 가야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요건 아직 안 건드렸어. 마이너스에 인테그랄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적분할 녀석은 또 적분해야죠. 코사인 x. 그럼 나는 얘랑 얘 플러스로 바꿀래. 그리고 미분할 녀석은 이제 미분을 해야죠. 이게 여기까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뒤에 아직 안 했어요. 좀 눈치를 좀 보려고 아직 안 했어. 일단 한번 쓸게. 했거든요. 그냥 한번 썼거든요. 근데 어때요? 없어지죠. 그걸 노린 거예요, 이 문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거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여기다가만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넣어서 정리하면 끝나겠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의 ln 파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빼기 2분의 파이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의 ln 2분의 파이거든요. 그리고 얘들아,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이렇게 가니까 0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또 0이야. 곱하면. 그치? 왜 앞에만 남아. 그럼 코사인 파이는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니까 얘랑 계산하면 ln 파이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은 그냥 ln 파이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부분적분을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걸 도형의 넓이 구하는 문제에 활용해가지고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부분적분도 연습해 보시고요. 지금 하나하나 다 건드리고 있어요. 미적분투의 개념들을 아무래도 4월학평이다 보니까 한 개 한 개 다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미적분투에서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를 보기에 굉장히 좋은 시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17번 봅시다.
자, 논리적 추론이죠. 논리적 추론은 교육과정이 바뀐 이래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이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마지막 세대이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논리적 추론은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고 있고요. 작년에 이어서 아마 올해도 지금 확률과 통계 중에서도 순열조합에서 개수 세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그렇게 나왔고요. 자, 여러분을 도와주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어렵게 느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보고 아이디어를 짤 필요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이 들 때 그 순간에 이 풀이를 보면서 이 박스를 보면서 진행하시면 하면서 이제 진행을 같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유형은 아니에요. 근데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 말 자체를 읽는 게 싫은 거죠. 이 숫자에 친한 친구들은 문제가 간단한 게 좋은 거죠. 근데 오히려 문제가 많으면 말을 많이 해주는 거라 여러분 차분하게 잘 보시면 훨씬 맞출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이 뭐냐면 A, B, C에 먼저 흰 공 6개를 남김없이 나누어 넣은대요. 그런 다음에 검은 공 6개를 남김없이 넣을 건데 그러니까 결국 공 12개는 다 넣을 거야. 근데 빈 주머니는 생기지 않고 싶대. 그리고 같은 색깔 공 구분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먼저 흰 공을 먼저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빈 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나누는 경우의 수가 먼저 6개를 넣은 다음에 검은 공 6개는 흰 공을 넣지 않은 주머니가 있으면 거기에 검은 공이 1개 이상 들어가게 배치를 하면 되잖아요. 흰 공을 먼저 배열이 아니라 배치를 하면 흰 공을 먼저 넣으면 예를 들어 흰 공을 골고루 넣었으면 검은 공도 아무렇게나 넣어도 돼요. 근데 흰 공을 골고루 넣은 게 아니라 특정한 군데에 몰아서 넣었어요. 그럼 빈 바구니가 있다는 거잖아요. 빈 주머니가. 그럼 그때는 검은 공을 거기다가 넣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만 명확하게 정립이 되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흰 공을 넣은 주머니의 개수를 n개라고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흰 공을 넣은 주머니가 n개다. 그렇다면 이제 n이 어차피 주머니는 3개까지 있으니까 n이 3일 때, 2일 때, 1일 때라고 나누시면 돼요. 됐죠? 아예 안 넣을 수는 없죠. 모두 안 넣을 수는 없다고 했잖아요. 공이 남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3개, 2개, 1개로 나누시면 돼요. n을. 자, 그러면요. 요 3개의 주머니에다가 n이 3이라는 건 흰 공을 어쨌든 1개 이상씩은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가 가나요? 근데 흰 공이 총 6개가 있거든요. 그럼 일단 흰 공을 1개씩은 넣어 놓는다는 얘기니까 공의 구분은 없으니까 넣어두기만 하면 끝나거든요. 그쵸? 그리고 나면 몇 개만 더 넣으면 돼요. 흰 공 3개 남았잖아. 3개만 더 넣으면 되죠. 됐나요? 이제는 0 이상이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3H, 3이에요, 일단. 이게 흰 공 마저 넣는 거예요. 하나씩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저 넣는 거죠. 그 다음에 검은 공을 나눠서 넣는 경우인데 이때는 검은 공에 대한 제약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이미 빈 주머니는 없기 때문에 검은 공은 아무렇게나 넣으셔도 돼요. 6개를 다. 한 군데에 몰아서 다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3H6이에요.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식은 3H6인 겁니다. 이 둘을 곱해야 동시에 검은 공과 흰 공이 들어갈 때 그때마다 각각 서로 짝이 지어지는 거니까 곱하셔야 되죠. 일단 가는 정리가 됐어요. 3H6.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n이 2일 때예요. 그러면 2개의 주머니에만 흰 공을 넣겠다는 얘기죠. 1개 이상씩. 그리고 나머지는 흰 공을 안 넣겠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A, B, C 주머니에 구분이 있기 때문에 3개의 주머니 중에 어떤 주머니에다가 넣을지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흰 공을 어떤 주머니는 안 넣고 어떤 주머니 넣을지를. 그리고 나서는 1개씩 넣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이 몇 개 남아요? 4개가 남는 거죠. 됐어요? 4개가 남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다 넣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여긴 안 넣기로 뽑았잖아. 그러면 임의로 그냥 A, B를 뽑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다가 4개를 더 추가로 넣어주는 거죠. 됐나요? 따라서 2H4가 되죠. 그래서 요들을 곱한 게 이제 흰 공을 나누는 경우예요. 근데 이때마다 우리 사실은 검은 공도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검은 공 넣는 것도 해볼까요? 더해서 검은 공은 그치, C에는 무조건 하나 넣어야 되잖아. 여기는 검은 공이 무조건 하나 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빈 주머니는 안 생기지. 그쵸? 여기는 검은 공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이제 6이라고 생각했다면 일단 검은 공을 여기다 하나 넣어주는 거죠. 그럼 5로 바뀌죠. 맞아요. 그럼 A, B는 원래 0 이상이었고 C는 하나를 넣어줬으니까 C도 이제 0 이상인 거죠. 따라서 더해서 5가 되는 순서쌍을 찾으면 돼서 3H5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3H5까지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나 단계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나입니다. 나. 이번에는 마지막. n이 1일 대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이 1이다. 그러면 그 중에 또 하나 선택은 해야겠네요. 어디다 넣을지. 3C 1이네요. 그쵸? 그리고 흰 공은 거기다 다 갖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흰 공을 나누는 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한 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검은 공을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A에다가 흰 공을 몰아서 넣었다면 B, C는 무조건 검은 공이 한 개씩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A에는 들어가든 말든 상관은 없고요. 그러니까 굳이 A, B, C로 나눠서 쓰자면 6개를 나누자면 여기는 한 개씩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한 개씩 나눠줬다고 생각하고 얘가 4가 되는 거죠. A는 원래 0 이상이면 되고 따라서 A, B, C 0 이상이라고 하고 요거를 풀어주면 되니까 3H4가 되겠죠. 곱해야죠, 같이. 됐나요? 따라서 가나 다에 들어갈 식을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렇다면 가에 들어갈 식은 8 콤비네이션 2가 돼서 8, 7을 2로 나누니까 4, 7에 28이고요. 이쪽은 3에다가 5 콤비네이션 4니까 6이고요. 7 콤비네이션 5니까 7, 6을 2로 나누니까 21이죠. 이쪽은 3에다가 6C 2가 되네요. 그럼 6, 5를 2로 나누니까 3, 5, 15. 그래서 45고요. 이건 계산을 좀 하셔야겠다. 그치? 15, 5, 10, 1, 2, 315인가요? 됐나요? 그렇게 한 다음에 가나다에 들어오는 알맞은 수를 PQR이라고 하고 그들끼리 다 더해봐라 그랬습니다. 그쵸? 따라서 요 세 개의 수를 더하시면 돼요.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350인가요? 60이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더하면 388인가요? 그래서 388. 정답이 3번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저는 이 문제를 예전에 이제 학평기출에서도 사실은 본 적이 있거든요. 똑같은 문제는 아니고 제가 몇 년도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분명히 여러분 기출문제를 푸셨던 분들은 이 문제 접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거보다 그 문제가 어려웠어요. 이게 조금 더 쉬워요. 중복조합 이용해서 이렇게 바구니에 배분하는 공을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복조합은 요건 약간 새로운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복조합을 항상 우리가 문제에 뭐 자연수, 정수 순서쌍 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줬었지만 이런 식으로 논리적 추론을 이용해서 중복조합을 내기도 해요. 중복조합은 워낙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없거든요. 그쵸? 작년 수능에서도 나형은 안 나왔지만 가형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올해도 나올 텐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거. 물론 이제 기존의 유형대로 간단한 문제로 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줄 수도 있을 거다. 같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sin x의 그래프인데요. a, sin a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하자. 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얘기네. 이게 sin x가 이렇게 있는데 x, y,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정의가 됐대. 2분의 파이. 그럴 때 여기 위에 있는 점 한 점을 잡은 다음에 그 점에서 접선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좀 굵게 그려지긴 했는데 아무튼 접선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L이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곡선과 X축과 L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곡선과 X축과 L로 둘러싸였으니까 요거네요. 요 윗부분. 그 넓이와 그 다음에 곡선과 X축과 직선 A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니까 여기네요. 여기가 넓이가 같다는 거죠. 약간 아래로 내려오면서 조금 보기가 힘든데요. 접선이니까 이렇게 올라갔으면 좀 더 좋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요게 이제 L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 요 곡선과 여기. 뭐죠? 그 곡선과 X축과 직선 X는 A. X는 A니까 X는 A가 아니네요, 여기가. 그러면 X는 A면 어딘가요? 여기는 2분의 파이고 정의된 함수값이고 X는 A면 요 접점 있죠. 접점을 지금 A, sin A로 놨기 때문에 이 접점 A에 해당되는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그었을 때, 그쵸? 그 수선을 그어놨을 때 곡선과 요 사이 부분, 요 넓이를 얘기하는 거네요.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구분된 두 개. 요것과 요게 뭐래요? 넓이가 같대요. 그렇게 되도록 코사인 A 값을 정해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은 제가 직선 L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선 L을 완성하면 뭘 완성할 수 있을까요? X절편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X절편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 요 분홍색 부분이랑 하얀색 부분을 포함한 요 삼각형 전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 X절편이 나오면. 그쵸? 뭐 일부만도 구할 수 있고요. 분홍색만도 구할 수 있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우린 뭐도 구할 수 있냐면 적분을 이용하면 sin x를 0부터 2분 a까지 적분을 해주면 요 나머지 하얀 부분의 넓이도 나오긴 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넓이 관계를 이용해서 수식만 잘 정하시면 돼요.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2라고 할게요. 뭐 2. 요 넓이 적분 일단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 L을 완성한 다음에 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1이라고 한 다음에 요 2를 2배 한 게 이게 됐다. 이해하시죠? 1은 2를 2배 했다. 요렇게 식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에요.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일단 L을 완성합시다. L은 미분을 해보시면 f'x가 코사인 x니까 어디에서? x는 a에서의 기울기니까 코사인 a가 기울기거든요. 따라서 L은 코사인 a의 x 마이너스 한 점 a, sin a. 요게 이제 직선이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건 x절편이 필요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y에다 0을 넣고 x를 구하셔야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sin a는 코사인 a의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고요. 코사인 a로 나눠버리시고 탄젠트 되네요. a 넘겨버리시면 x가 뭔가요? a에다가 마이너스 탄젠트 a가 되겠죠. 요거.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구해놓은 건 뭐냐면 요 점의 좌표가 a 마이너스 탄젠트 a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얘들아, 내가 이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1번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지금 a거든. 근데 여기는 점의 좌표가 이거야. 그러니까 원점부터 거리는 얼마겠어요? 원점부터 거리. 이게 음수니까. 그치. 마이너스 붙여서 이거죠. 그럼 이 원점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a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밑에 전체, 그러니까 요 전체 길이가 얼마란 뜻이에요? 탄젠트 a란 뜻이죠. 됐나요? 그리고 여기 높이. 요 높이는 sin a가 되겠죠. 요 점의 y좌표니까. 따라서 1번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sin a 곱하기 탄젠트 a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2번의 넓이도 구해볼게요. 2번은 적분을 이용하자고 했죠? 적분 이용하시면 코사인 x 마이너스 붙이시고요. 0부터 a까지. 들어가 볼까요? 마이너스 코사인 a고요. 마이너스의 코사인 0은 1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1 마이너스 요거 플러스 되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a다. 요렇게 되겠네요. 요게 이제 2번의 넓이가 돼요. 됐습니까? 근데 뭐라고? 요거의 2배가 1번이라고. 그쵸? 됐어요? 따라서 2분의 1의 sin a의 탄젠트 a는 요거의 2배다. 2의 1 마이너스 코사인 a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딱 봐도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그럼 이게 사인의 제곱이잖아요. 사인 A 있으니까. 그럼 사인 제곱을 코사인으로 바꿔요. 그럼 다 코사인으로 통일이 됐지. 그러면 코사인에 대한 삼각 방정식인 거예요. 따라서 2를 넘겨요. 4-4 코사인 A라고 하시고 오른쪽은, 이쪽은 C분의 1-C제곱이니까 C도 넘길까 봐 이렇게 C제곱. 안 빠르죠? 그럼 코사인 제곱 넘겨버리면 3 코사인 제곱. 코사인을 C로 바꿀게요. 그냥 치환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4 코사인. 그리고 더하기 1은요. 지금 요 꼴이죠? 3일, 11, 마마. 그러니까 코사인 A는 3분의 1 아니면 1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어차피 A는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정의가 됐거든요. 그럼 코사인 그래프 상상해 보시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경계가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1은 안 되고 3분의 1만 된다는 결론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한 코사인 A 값은요. 그대로 3분의 1이야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전형적으로 그냥 사인 그래프에서의 접선, 그쵸?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그래프 상으로 넓이 구하고 더불어 삼각함수의 적분까지 할 수 있는지 뭐 그 정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조금 복잡해 보였지만 개념이 한 2개 정도 합쳐져 있는 것 뿐이고요. 계산만 잘 따라가시면 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큰 어려움 없이 저는 18번까지 봤습니다. 자, 이제 긴장하고 2부로 오셔야 될 겁니다. 자, 19번부터 풀이는요. 조금 있다가 우리 2부에서 다시 한번 또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틀린 거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2부에서 만나도록 하죠.